선생님, 혹시 최근 들어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유 없이 몸이 붓고 피로감을 느끼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만 잘 실천하셔도 오늘 밤부터 당장 여러분의 신장과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건강 상식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바로 블루베리는 노인을 다시 젊게 만들고 온갖 병을 막아주는 마법의 과일이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TV 건강 프로그램이나 병원 대기실의 노인 전단지 혹은 건강을 걱정하는 자녀들의 권유를 통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어르신들이 블루베리를 냉동실에 쟁여두고 매일 챙겨 드시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유에 블루베리를 듬뿍 넣어 스무디로 갈아 드시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서 뿌듯해 하시죠. 아, 내가 이렇게 몸에 좋은 슈퍼푸드를 매일 챙겨 먹고 있으니 내 건강은 문제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30년 넘게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목격한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그 블루베리를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 선생님께서 50세 이후의 건강관리에 진심이시라면 지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신 뒤 영상 아래 댓글창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유튜버인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과 선생님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약속입니다.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굳이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지난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내과 전문의로서 진료 현장을 지켜왔고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분의 삶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천 명의 중장년층과 노인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발견한 아주 안타까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즐기시던 68세 김민준 씨, 그리고 서울 도심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시던 74세 이서윤 씨까지 이분들은 결코 건강을 방치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평소 식단에서 소금 섭취를 엄격하게 줄이고 몸에 나쁘다는 술과 담배는 일절 입에 대지 않으셨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꾸준히 운동까지 하시는 모범적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좋다는 블루베리를 우유에 넣어 정성스럽게 갈아 마시고 때로는 더 건강해지겠다며 바나나와 꿀을 섞어 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을 찾아온 그분들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십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는 블루베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몸이 천근만근 피곤하고 혈압은 널뛰기 하듯 들쑥날쑥한 겁니까? 저는 아직도 김민준 씨의 사례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블루베리 스무디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건강을 자신하던 그분은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고혈압 발작과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 증세로 인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얼마나 건강을 챙기셨는데요? 인스턴트 음식은 입에도 안 대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제가 김민준 씨의 식단과 생활 습관을 현미경 보듯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를 쓰러뜨린 원인은 그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마셨던 바로 그 블루베리 스무디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드물거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부족한 영양을 보충한다고 생각하며 섭취하는 음식들이 사실은 몸속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50세 이후의 몸은 20대, 30대 때의 몸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혈관을 흐르는 혈액은 조금씩 끈적해지며
위장의 영양 흡수 능력 또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몸의 기능이 변화한 상태에서는 음식의 조합을 아주 조금만 잘못 선택해도 신장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2배, 3배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TV에 나온 대로 건강하게 먹고 있다 는 믿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거나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의사로서 정말로 안타깝고 속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건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단지 정확한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의 몸을 해치고 계시는 현실을 바로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블루베리가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작용 없는 완벽한 만병통치약이라면 왜 매일 그것을 챙겨 먹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며 기억력은 감퇴하고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실까요? 어떤 분들은 밥 대신 과일만 드시고 물만 마시는데도 오히려 몸이 물 먹은 솜처럼 무겁고 머리가 멍하며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눈밑이 검게 변하면서 피부색이 탁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건강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는 분명 자연이 우리에게 준 훌륭한 선물이지만 내 몸 상태에 맞지 않게 혹은 잘못된 조합으로 먹게 되면 서서히 내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친 신장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 혈관을 보이지 않는 염증 상태로 만들며 심지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억력 감퇴까지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이서윤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블루베리가 뇌에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매일 밤 잠자기 직전에 블루베리를 갈아 드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과 수분, 그리고 풍부한 섬유질이 밤새 위장을 쉬지 못하고 계속 운동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위장이 일하면 신장도 덩달아 쉴 수 없습니다. 결국 신장은 밤새 소변을 만들어냈고 이서윤 씨는 깊은 잠을 자기는커녕 밤새 3번이나 깨어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 당연히 혈압도 오르고 컨디션은 엉망이 되었죠. 제가 진료실에서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자 그분은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음식이 저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세상에 누구에게나 언제나 절대적으로 좋은 음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슈퍼푸드의 왕이라고 불리는 블루베리조차도 섭취하는 시간, 한 번에 먹는 양, 그리고 함께 먹는 음식과의 궁합을 철저히 지켜야만 그 진짜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먹으면 혈액순환이 뻥 뚫리고 흐릿하던 기억력이 또렷해지며 칙칙하던 피부가 맑아지고 무엇보다 신장이 튼튼해집니다. 하지만 모르고 먹으면 소화기관은 피로에 절고 혈액은 탁해지며 소중한 잠의 질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왜 블루베리가 기억력의 과일이라 불리는지 그 진정한 가치와 함께 한국인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하지만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3가지 실수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겉보기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 실수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예고 없이 당신을 응급실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블루베리를 드실 때 절대 함께 드셔서는 안 되는 최악의 음식 궁합, 그리고 반대로 블루베리의 효능을 극대화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어가시는 작은 정보 하나가 내일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며 이렇게 되묻습니다. 유호진 선생님, 블루베리가 나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겁니까? 과일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 답은 블루베리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이 블루베리를 어떻게 소화하고 흡수하고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사실 자연이 만든 기적에 가까운 훌륭한 선물입니다.
그 짙고 검푸른 보랏빛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귀하고 강력한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수많은 식물성 항산화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가 늙고 병드는 것을 늦추고 몸속의 만성염증을 막아주며 특히 신장과 심장, 그리고 뇌 속에 얽혀있는 미세한 혈관들을 보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마치 수십 년 된 오래된 기계 부품처럼 서서히 녹이 슬고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안토시아닌은 그 녹슨 기계에 최고급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기계가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고 마모를 줄여주며 결과적으로 기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블루베리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팩틴은 장 속에 쌓인 노폐물을 흡착해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맛이 나지만 혈당 지수, GI가 낮아서 다른 달콤한 과일들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진료받는 많은 당뇨 환자분들도 블루베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신 후부터는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증언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블루베리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의학적으로 틀린 정보를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 의사 인생을 걸고 50세 이후라면 꼭 피해야 할 3가지 위험한 실수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바로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유는 칼슘이 많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완전 식품이고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니까 이 둘을 같이 먹으면 영양이 2배가 되지 않겠어. 겉보기에는 완벽한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50세 이후의 소화기가 약해진 몸에는 가장 부담스럽고 해로운 조합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우유 속에 들어있는 락토스, 유당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락토스를 소화하고 분해하려면 락타아제라는 효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중년 이후의 대부분의 한국인, 아니 아시아인은 이 효소가 거의 생성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며 가스가 차거나 심하면 묽은 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속이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에 남으면 간과 신장은 그 불필요한 대사산물과 독소를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신장은 쉬지 못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유의 칼슘과 단백질 성분은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결합하여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게 만듭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유와 함께 섭취할 경우 항산화 효과가 무려 6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한 잔이 사실은 비싼 똥을 만들고 신장만 혹사시키는 결과를 낳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유 대신 아몬드 우유, 귀리, 도트밀, 우유 혹은 무가당 두유를 사용해 보세요. 이런 식물성 우유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락토스가 전혀 없고 소화도 훨씬 편안하며 블루베리의 비타민 E와 오메가-3의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여줍니다. 두 번째 실수, 블루베리를 산도가 높은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건강 주스를 만든다며 블루베리를 오렌지, 파인애플, 키위 혹은 오이와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맛도 상큼해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이것은 위와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조합입니다. 특히 별표와의 조합은 최악입니다. 아니, 오이도 좋은 채소인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놀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오이 껍질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블루베리 속에 들어있는 그 귀한 비타민C가 오이와 섞이는 순간
우리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파괴되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이 든 분들은 이미 체내 비타민C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조합으로 계속 드시면 아무리 열심히 챙겨 먹어도 면역력은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감기에 자주 걸리고 피부 탄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파인애플이나 오렌지 같은 강한 산성을 띠는 과일들은 블루베리의 천연산과 만나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이로 인해 속쓰림, 위산 역류, 더부룩함이 유발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이렇게 드시면 위장은 밤새 위산과 싸우느라 쉬지 못하고 간과 신장도 야근을 강요받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블루베리와 오이는 최소 1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고 드세요. 샐러드에 같이 넣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두면 영양소 파괴 없이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바로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착각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의 한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매일 국그릇으로 한가득 블루베리를 쌓아놓고 드셨습니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빨리 젊어지고 건강해질 거라고 믿으셨던 거죠. 하지만 몇 달 후 그분은 심각한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 그리고 신장 수치 이상이라는 진단서를 들고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5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처럼 들어오는 영양분을 빠르게 처리하고 흡수하지 못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이 들어오면 장은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 탈이 나고 가스가 차며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피로감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쌓이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해결 방법은 하루에 30알에서 40알 정도, 종이컵으로 한 컵 분량이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번에 다 드시기보다는 아침과 오후 간식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흡수율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는 위장 휴식을 위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도대체 그럼 뭘 어떻게 먹어야 하나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블루베리를 끊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블루베리에게 나쁜 친구 대신 좋은 친구를 소개해주면 됩니다. 블루베리에는 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을 배로 높여주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절친한 단짝 친구들이 있습니다. 50세 이후의 몸을 위한 블루베리의 완벽한 친구 3가지를 소개합니다. 1. 바나나는 블루베리와 환상의 짝꿍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펙틴이 풍부하여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경을 이완시켜 스트레스를 완화해줍니다. 무엇보다 바나나의 성분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바나나 반 개, 블루베리 한 줌, 그리고 오트밀 우유를 넣고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위장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며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 무가당 그릭 요거트. 일반 우유는 안 되지만 요거트는 아주 좋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친 요거트에는 유당이 대부분 분해되어 있어 소화가 편안합니다. 또한 풍부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장 건강을 지켜주고 영양 흡수 효율을 높여줍니다. 비타민 B군과 칼슘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의 부담도 줄여줍니다. 오후 3에서 4시쯤 당이 당길 때 무가당 그릭 요거트 2스푼에 블루베리 한 줌, 그리고 아몬드 조각을 살짝 뿌려 드셔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는 보약이 됩니다. 3. 호두야말로 블루베리의 진짜 영혼의 단짝입니다. 블루베리가 강력한 항산화제를 제공하여 세포의 녹을 닦아낸다면 호두는 풍부한 식물성 오메가-3화 비타민 E를 공급해 깨끗해진 혈관을 코팅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블루베리가 피를 맑게 해주는 필터라면 호두는 그 필터가 망가지지 않게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입니다. 두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도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은 없습니다. 하루에 호두 3-4알과 블루베리 30에서 40알이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만 꾸준히 드셔도 신장 기능 저하를 막고
들쑥날쑥하던 혈압을 안정시키며 깜빡깜빡하던 기억력 감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박지호 어르신입니다. 그분은 늘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다고 하셨고 가스불 끄는 것을 잊어버려 큰일 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으셨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자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리셨죠. 제가 그분께 비싼 영양제 대신 이렇게 권했습니다. 어르신, 내일부터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3알, 그리고 따뜻한 아몬드 우유 한 잔을 꼭 같이 드세요. 딱 3개월만 해봅시다. 3개월 후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박 어르신의 얼굴은 딴 사람처럼 환했습니다. 그분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가스불 끄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어요.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수술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먹는 습관을 아주 조금 바꿨을 뿐인데 한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먹는 것과 건강하게 살기 위해 알고 먹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영양학적 균형을 고려해 설계한 별표 3일간의 블루베리 건강식단 별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식단을 따라 하신다면 지친 심장을 쉬게 하고 탁해진 혈액을 맑게 하며 잃어버렸던 꿀잠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말씀하십니다. 유호진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 다 맞는 말 같은데 늙은이가 이걸 매일 어떻게 다 기억하고 챙겨 먹습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손을 잡아드리며 미소 짓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 한 끼부터라도 제대로 챙겨 드시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기특하게도 스스로 변화를 감지하고 고마워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노년 환자분들께 자주 처방해 드리는 쉽고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3일간의 예시 식단을 공개합니다. 1일차, 몸을 깨우고 독소를 비우는 날, 디탁스 데이, 아침, 바나나 반개 플러스 블루베리 한 줌 플러스 무가당 오트밀 우유를 믹서기에 넣고 부드럽게 간 스무디 한 잔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입안에서 씹듯이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셔주세요. 이 과정에서 침샘이 자극되어 소화효소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점심, 신선한 시금치 샐러드에 가볍게 구운 호두 몇 알을 부수어 올리고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세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면 슴슴하게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을 곁들이셔도 아주 좋습니다. 저녁, 소화가 잘 되게 푹 끓인 부드러운 현미죽에 껍질째 찐 사과 몇 조각을 올리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식단은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부기를 빼주며 오랫동안 과로했던 신장을 휴식 모드로 돌려줍니다. 2일차, 소화력과 혈액순환을 높이는 날, 서큘레이션 데이, 아침,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한 컵에 씻은 블루베리와 치아씨드 혹은 아마씨를 한 스푼 넣어 드세요. 장내 유익균이 활성화되어 장은 튼튼해지고 영양 흡수력이 올라갑니다. 점심, 현미밥 반 공기, 쌈채소, 그리고 고등어구이 또는 연어찜 식사 후에는 잊지 말고 호두 3알을 꼭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뻥 뚫어줍니다. 저녁, 찐 고구마 작은 것 1개와 바나나 플러스 호두 플러스 아몬드 우유로 만든 따뜻한 라떼 한 잔 위 조합은 트립토판이 풍부해 신경을 안정시키고 깊은 숙면을 유도합니다. 3일차, 에너지를 채우고 활력을 유지하는 날, 에너지 데이, 아침, 통밀빵 한 조각에 꿀을 아주 얇게 바르고 그 위에 호두 3알을 잘게 부수어 올려 드세요. 여기에 신선한 사과 몇 조각을 곁들이면 비타민C가 자연스럽게 보충되어 피로가 풀립니다. 점심, 기름기를 뺀 담백한 닭고기 국수 혹은 쌀국수와 데친 채소 한 접시. 식사 후에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나 보리차를 마시면
이뇨 작용을 도와 신장이 깨끗해집니다. 저녁, 두부반 모 플러스 블루베리 플러스 어린잎 채소 샐러드에 올리브유 드레싱. 원하신다면 무가당 석류즙 한 잔을 더해도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이렇게 딱 3일만 실천해보셔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맑고 또렷해지며 밤에는 뒤척임 없이 깊이 잠들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야간요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72세 박지호 어르신도 이 식단을 실천하신 후 선생님, 비싼 보약 먹은 것도 아니고 식단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잠을 잘 자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마법도 기적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몸이 드디어 방해받지 않고 제대로 쉴 수 있게 된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늙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평온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피로와 통증에 시달리며 약봉지와 병원에 의존하는 노년을 보낼 것인가. 그 결정적인 차이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바로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여러분이 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로서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 자신에게 다짐하는 작은 약속을 남겨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내 신장과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올바르게 먹겠다. 혹은 블루베리는 이제 우유 말고 호두와 먹겠다. 이 댓글은 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의 굳은 약속입니다. 건강은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올바른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당신이 누른 그 작은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고 훗날 응급실행을 막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 유호진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 밤 깊은 잠을 이루시며 약이나 병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롭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에 부엌에 있지만 우리가 몰랐던 올바르게 사용하면 신장과 심장을 지켜주는 또 다른 놀라운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